현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핫한 테마인 메타버스 관련주 총정리와 후속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까지 이번 영상 하나로 싹 다 정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인사드렸었던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주에 계속해서 1부, 2부 강의까지 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사실 저번주부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좀 강하진 않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 테마만큼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또 정부 정책으로도 엮이고 이제 미래 또 성장 발전 가치가 높은 이 섹터군으로 포함이 되면서 또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완전히 또 강하게 투자를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식시장에서 최근 또 핫하디 핫한 강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 싹 다 오른 종목이든 안 오른 종목이든 그냥 싹 다 총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팁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이제 후속으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 탑 5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싹 다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자TV 유튜브 채널 지금 진행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부터 구독자가 4만 명 이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 목표 10만 명, 내년 목표 100만 명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한 제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자 여기 보시면 1부 강의, 그 다음에 여기 2부 강의 이렇게 딱 두 개에 나눠서 1부, 2부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려드린 이 2부 강의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그냥 뜨겁디 너무 뜨거워요. 예, 댓글도 지금 1100개가 넘었고 이미 좋아요도 4600개가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이 좀 뜨거울 줄 몰라서 제가 사실 3부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이 부자TV 라이브 스트리밍 오후 2시 방송 때는 제가 메타버스 3부 강의 바로 뭐예요? 글로벌 메타버스 대장주 탑5를 한번 내일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내일 오후 2시에 또 라이브 방송 강의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국내 글로벌로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일단 국내 주식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는 개념으로 오늘 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이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일단 와이하우와 순서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기존 1부, 2부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1부 강의 링크랑 2부 강의 링크 다 이제 포함시켜 드릴 테니까 그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꼭 1부, 2부 강의 먼저 듣고 오늘 영상으로 싹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와이하우와 대신에 첫 번째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 총정리, 그냥 싹 다 총정리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매매 팁,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후속 급등 예상 탑5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도 제가 사실 기존에 이제 알려드렸었던, 강조를 했었던 YJM게임즈도 장중 기준 17% 급등을 하면서 또 이제 톡방 같이 계신 분들 기준으로 또 많이 수익을 좀 챙기셨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총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거를 하기 전에 2번 먼저 할게요. 2번 먼저 요걸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팁입니다. 제가 한 차례 이제 강의하면서 알려드렸던 팁인데 뭐냐면 지금은 일단
이 메타버스라는 게 완연한 상용화가 된 흐름은 아니라서 이제 막 개화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개화기 단계일 때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냐면 초창기 이제 테마주 성향, 즉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것 같고, 마지막 궁극적인 끝판왕은 플랫폼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제 테마주 기대감적인 성향으로 매매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이제 하드웨어 위주의 종목군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실적 기반한 좀 탄탄한 기업들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드웨어, 이제 내년까지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서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을 잡으시면 좋은데, 이제 진짜 나는 한 5년 10년 장기적인 이제 끝판왕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전에 일단은 차트 위주의 매매, 좀 재료 위주의 매매, 테마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현재 기준의 테마주 기대감 측면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요건 좀 패스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테마주 위주의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다가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검색 따당 하면은 그냥 이 종목은 어떤 재료 때문에 메타버스로 엮여 있습니다. 이 한 줄만 보고, 아니면 뭐 찌라시 카톡방에 이제 올라오는 이런 뉴스 찌라시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흐름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냥 세력의 꼬임에 그대로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목인데 그냥 일시적인 단발적인 이슈를 하나 딱 내보내면서 물량 털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할 게 이슈만 보지 마셔라. 이슈만 보지 마셔라. 이 기업이 실제로 그 관련된 사업부를 하는지 마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실적은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은 테마주 위주의 매매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즉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면 웬만하면 다 거르세요. 거르시고, 두 번째, 이제 본업이 이쪽 관련된 이제 기업이 아닌데 그냥 뭐 단발적인 이제 이슈로 띄우는 종목들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 단기적으로 이미 한 차례 뭐 저점 대비 막 30% 50%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잡지 말고 눌림목을 활용해서 잡아라. 이거는 눌림목을 활용해서 잡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면 그래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테마주 중에서도 힘이 센 종목군들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대장주는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혹은 이제 거래대금, 이게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힘이 약한 종목들은 한 차례 올라오더라도 금방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파동 개념으로 1파, 2파, 3파 이렇게 가는데 1파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해서 2파, 3파에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차트 위주의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다음 2번,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제가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 이 종목들은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떤 이제 기대감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여 있는지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플랫폼 먼저 보겠습니다. 플랫폼으로는 지금 두각이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네이버가 되겠죠. 네이버는 아무래도 네이버 Z에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로블록스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페토를 이용하는 이용자층의 거의 뭐 80% 이상이 10대인 만큼 지금 2억여 명이 이미 사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이제 인원을 많이 충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셔라. 그래서 까만 별 하나 좀 쳐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눌림목, 눌릴 때 조정시마다 이제 적금식으로 담아간다는 매매가 가장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그림으로 이제 한컴 MDS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컴 MDS가 원래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플랫폼 회사인 개발사인 프론티스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지분을 무려 5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회사 프론티스를 인수하는 이제 기대감을 잡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 차례 급등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왔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요 흐름이 바로 1차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파동 이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2차 파동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봉상 보시더라도 차트 흐름이 자, 큰 하락 추세를 어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흐름 패턴이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려줬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갭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좀 갭을 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나올 때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봉상 들어와 봤을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꾸기 위한 조정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이전에 매물 라인이 이 갭 부분에서 자, 매물 라인이 지금 언제 있어요? 3년 전에 있거든요. 3년 전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 갭을 메꾸는 조정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그냥 갭을 메꾸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지금은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서도 이제 조정이 좀 시장의 조정과 동반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면서 한 18,000원, 19,000원대 이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파동 이후에 조정 이후 반등 구간 활용해서 다시금 거래량이 요 1차 파동에 준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실적 또한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성장 전망 잡혀 있고요. 이 종목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붙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체크할 종목은 한컴 MDS 플랫폼 쪽으로요. 그다음 두 번째 게임사입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게임사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좀 부각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이제 VR 게임을 많이 만들어 놨었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이 실제로 바로바로 이 VR 게임들을 실제로 신규 출시를 할 기대감까지 잡혀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게임사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M게임이었었죠. M게임은 이제 유니티와 플랫폼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제 모멘텀을 잡아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M게임도 그때 당시 제가 알려드렸었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이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이후 이제 3차 파동을 노려보자라 그랬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었던 흐름이 언제였었어요? 이제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이 나와 있음에 여기 2차 파동 요 박스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 붙어주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1차 매수, 하단에서 2차 매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매수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구간 3차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테마, 기대감에 의한 매매는 딱 3차 파동까지만 보세요. 3차 파동 이후로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수소차 관련주 매매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수소차 막 정부 정책으로 막 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크게 튀어오를 때,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테마주의주의 매매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제 대장이었던 게 뭐 유니크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바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이후 그 다음 3차 파동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자리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는 3차 파동까지 먹고 빠지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지금은 사실상 메타버스로 실질적인 실적을 완연하게 내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감만으로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분할 매도해서 단기적으로 그냥 조금만 먹고 빠져나오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제 유니크였고 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성창 오토텍, 그 다음에 뭐 평화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파동까지만 먹고 빠지셔라. 그래서 사실 이 이후로는 이제 실적 기반한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는 잡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수소차 대한 강의를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유니크, EM코리아 이런 애들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보지 마셔라. 이제는 진짜 찐 대장주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알려드렸었던 탑5가 뭐 효성첨단 소재, 그러면서 뭐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찐 대장주로 실질적인 실적 기반으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대감이 한 차례 거품이 쫙 빠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실적 기반한 대장주가 쫙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비유를 이제 토끼와 거북이로 드리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면은 처음에는 토끼가 그냥 막 신나서 막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방향을 잘 잡은 토끼는 조금 이제 쉬었다가 다시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토끼들은 웬만하면 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합니다. 갈팡질팡. 일단 달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리 가는가 저리 가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토끼를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나는 진짜 실질적인 큰 수에 장기적으로 정말 뭐 500%, 1000% 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토끼가 막 달리고 있을 때 조용히 방향을 잡고 천천히 전진하고 있는 이런 거북이 같은 종목군들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북이 같은 종목군들은 제가 최근에 요 대장주, 메타버스 대장주 탑5 여기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나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단기적인 토끼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토끼들, 이런 애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M게임은 지금은 이제 공략할 만한 단계는 지났다. 단계가 지난 애들은 제가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 표시를 할게요. 장기적으로 볼만한 애들은 검은 별, 좀 단기적으로 볼만한 애들은 하얀 별. 나는 공략 이제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검은 다이아몬드. 왜냐면 이미 3차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지에 대해서 워낙 이제 실적 탄탄하게 잡혀 있고, 플러스 유니버스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에 뛰어들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어느 정도는 중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출시를 하면서 기존 NC소프트 리니지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리니지에 대한 후속 게임이 또 출시가 되고 이후에 다시금 지지율을 좀 잡아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유니버스에 부각이 되면 될수록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단기적인 지지 라인, 요 라인 사실 80만원대를 좀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80만원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2차적인 지지 라인은 75만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이 삼각수렴을 좀 그린 다음에 삼각수렴을 상방 돌파할 때는 잡아보아도 된다 그랬죠. 근데 상방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관망 하다가 실제로 거래량 동반해서 상방 돌파 흐름이 나오는가 싶으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일단 관심만 좀 가지시고요. 얘는 이제 유니버스 쪽을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넷마블인데, 넷마블은 이제 YJM 게임즈랑 협력 강화를 합니다. YJM 게임즈. 자, 넷마블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여전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빅히트 차트 흐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빅히트 차트 흐름이랑 비슷하니까 차트 요 이제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구간 활용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 역시 성장 전망치 좀 잡혀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라인은 단기적으로 15만원 이상은 웬만하면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총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단기적인 매매로는 다른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한빛소프트입니다. 자, 한빛소프트는 이제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AR, VR 기술 개발 쪽으로 지속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는
뽑기는 뭘 보는 게 좋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느냐. 이게 바로 힘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힘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인데, 자, 최근에 어때요? 바닥권에서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한 1차 파동 나왔고 2차 파동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3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3차 파동 딱 깔끔하게 먹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실적도 물론 2년 연속 적자이긴 하지만,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3년 연속 적자인 흐름을 안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부채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만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웬만하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불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을 웬만하면 잡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공략을 하자면, 이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그 다음에 이제 3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박스권을 항상 그리라 그랬죠. 자, 요렇게 저항대와 지지라인 대. 자, 저항대 여기 7,500원대 저항대 받고 있습니다. 저항대 뚫기 이전의 흐름이기 때문에 1차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고요. 2차 매수 구간은 이제 5,500원대, 이럴 때 이제 잡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얀 별 제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YJM 게임즈입니다. YJM 게임즈도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얘도 똑같아요. 자, 차트상의 흐름 어때요? 자,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강한 거래량이 빵 터져줘야 돼요. 이게 바로 1차 파동이에요. 자, 1차 파동 일봉상 들어올게요.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어떤 흐름,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박스권을 딱 만들어주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하단선 2차 매수, 요렇게 이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아직 1차 파동에 준하는 거래량이 채 다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챙기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잡으셨던 분들은 오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2,600원, 2,7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 얘는 이제 작년엔 적자였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 아직 흑자 전환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 또한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한빛소프트보다는 YJM 게임즈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왜? 한빛소프트는 이제 2차 파동 이후에 3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불안 요소가 있지만, YJM 게임즈는 그래도 2차 파동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먹을 수 있을 만한 폭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YJM 게임즈도 하얀 별 하나 드리겠습니다. YJM 게임즈는 일단 VR 콘텐츠 솔루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과 플러스 미국에 관련해 가지고 VR 게임 제작사들과 이미 지금 합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더 큰 모멘텀이 뭐냐면, 정부가 추진 중인 지금 VR 관련 국책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정부로도 엮여 있고 중국과 미국 쪽으로도 엮여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메이지랑 액션스퀘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가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왜? 3년 연속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안 잡는 애들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안 잡는 기업들은 하얀 다이아몬드 표시하겠습니다. 자, 써메이지 볼게요. 써메이지도 최근에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3년 연속 적자, 이런 기업은 웬만하면 안 잡는 게 좋겠죠. 이런 애들 괜히 잘못 잡았다가 거래정지 상패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액션스퀘어도 최근에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3년 연속 적자,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안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엔터를 제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 게임보다는 엔터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은 아무래도 하이브가 될 수 있다. 왜? 일단은 BTS라는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도 포트나이트에서 최초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플러스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BTS, 아미의 또 팬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덤을 그대로 이 위버스 플랫폼에 넣으면서 추가적인 메타버스 사업부들을 또 빠르게 키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제가 요 상승 추세 그대로 그으라 그랬죠.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은 추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세에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요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수 구간 이후에 살짝 반등 났기 때문에 지금 따라 잡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거 활용해서 잡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추세 상단선 부분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참고하시고요. 하이브는 웬만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자, YG엔터가 그래도 좀 더 가볍고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그랬죠. 왜?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라는 또 팬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페토를 또 투자하는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이제 SM과 JYP도 있는데 SM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YG엔터가 YG엔터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 자,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아무래도 좋아요. 단기적인 이제 재료를 붙일 만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자,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KT 자회사이면서 VR 기술을 보유한 누구? 알파서클 기업과 함께 K-팝 앨범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니뮤직 차트도 볼게요. 자, 지니뮤직도 이제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큰 하락 추세를 자, 뚫어주는 1차 파동,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동, 그 다음에 이제 3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라 보이네요. 실적도 탄탄하고요. 자, 일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2차 파동 고점을 딱 그으시고 저점을 그으세요. 그러면은 2차 파동의 요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차 파동에서 다시금 요 저항대를 뚫기 위한 시도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1차 매수, 혹여라도 이제 6,000원대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은 거기서 2차 매수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열려 있고, 그 다음에 2차 파동 때 터졌었던 요 거래량만큼 다시금 터지면서 급등 나오면 그때는 매도 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자, 알체라라는 기업입니다. 자, 알체라는 사실 최근에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 Z의 모회사 스노우가 알체라의 최대 주주로 엮여 있으면서 AI 솔루션 및 제품 개발 생산하는 이제 전신 AI 인식 관련해서 모멘텀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으로는 아무래도 네이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체라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 이제 상장주라서 공략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최근 이 전고점 라인대를 뚫어주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흐름 자체를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추세의 하단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 이제 4만원 위로부터는 이제 매도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구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체라도 단기적인 별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잠깐만요. 알체라 아니다. 알체라 뺄게요. 알체라는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알체라는 제외하겠습니다. 모멘텀은 크지만 실적이 별로 나빠요. 그래서 알체라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얘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년 연속 적자 흐름에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 분기별 실적으로 들어와 보면은 흑자가 아직 실질적으로 나온 흐름이 안 보이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표치가 이제 보이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게 좋고, 지금은 웬만하면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자, 이렇게 그냥 패스하는 흐름을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이제 광고 쪽으로 모멘텀을 많이 띄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유니버셜 공식 협력사인 만큼 재료는 풍부하지만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그 다음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이제 영상 전반의 시각 특수효과 VFD, 그 다음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VFX 제작물 공급 기업 중에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각종 CG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컨텐츠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두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요. 거래량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개념도 나타내기가 직전의 거래량의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저히 작은 흐름이라서 그렇게까지 힘이 클 것 같진 않다라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CMS 에듀라는 기업인데요. 얘는 이제 유니티가 사실 VR, AR 분야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유니티가 있는데, 얘랑 글로벌 인터랙티브 교육 플랫폼 개발을 체결한 기업이 바로 CMS 에듀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파동 이에 2차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봉상 들어와 봤을 때 1차 파동의 고점 라인 때, 저점 라인 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고점 라인 때를 뚫기 위한 시도가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뚫고 지금 안착까지 나온 흐름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구간 때 1차 매수할 수 있겠고, 2차 매수 이제 6,000원대 초반대에 눌리면은 그때 이제 공략해볼 만 하겠습니다. 아직 1차 파동 때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따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할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CMS 에듀는 단기적인 별표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
자, 위즈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G와 VFX 요 기술을 기반으로 AR, VR 관련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차트를 보시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얘 같은 경우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이브 컴퍼니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세계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이제 300억 투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이제 분할해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가 메타버스의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만 이제 가지고 있으세요.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로 단기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매매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만 일단 두고 계셔라. 카카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생각을 하셔라. 그 다음 인프라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우리가 실제로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야겠죠. 5G 망이라든가. 대표적인 기업은 총 4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티시스, SK텔레콤, KT, 엔텔스인데 해당 기업들은 일단 옵티시스랑 엔텔스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 옵티시스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도해서 나오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엔텔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왔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매도하고 딴 것도 잡는 전략이 좋겠다. 근데 이제 SK텔레콤, KT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간접적인 수혜주이고 실제로 통신 쪽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청도 좀 돼서 사실 크게 두각을 받아내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인프라 쪽은 웬만하면은 좀 패스하는 게 좋겠다. 신규 매수는. 그 다음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디바이스 쪽이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많죠. 첫 번째 가장 대장주가 지금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막판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1차, 2차, 3차 파동까지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신규 매수는 어려울 수 있는 종목군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워낙 재료가 뛰어나고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파동까지 쉰 다음에 다시 한번 1차, 2차, 3차 파동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선익 시스템 잡을 바에는 동아일텍을 잡으라 그랬죠. 왜? 동아일텍이 선익 시스템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 1차 파동이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2차, 3차 파동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동아일텍으로 잡으셔라. 동아일텍에 단기적인 별표 하나 쳐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기업들이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미래컴퍼니, LG노텍, LG노텍도 이제 검은별,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APS홀딩스, 코세스, 뉴프렉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LG노텍,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근데 AP홀딩스 얘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기술 개발 완료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은 그때부터 관심 가져도 되겠다. 그 다음에 코세스인데요. 코세스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자, 주봉상 자,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 여기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지금 뭐 세 차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겠고, 뉴프렉스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큘러스에다가 PCB를 납품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최근의 흐름을 1차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파동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포착이 되면은 그런 흐름에서는 이제 공략할 만하겠다. 그래서 한 2,600원, 2,700원 정도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구간을 활용을 해보셔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외에 좀 몇 가지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 이제 설명을 하자면 뭐 아진엑스텍, 그 다음에 에이트원, 칩스앤미디어, 이렌텍, 동훈아나텍, 주엔테크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크게 부각을 받을 수는 없을 만한 기업들, 최근에 사실 추세적으로 파동 개념보다는 좀 단기적인 흐름에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참고만 하시고, 웬만하면은 신규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탑5 뭐예요? 첫 번째 일단은 한컴 MDS, 두 번째 한빛소프트, YGM 게임즈, 그 다음에 네 번째 CMS 에듀,
5번째 마지막 동아일테까지 이렇게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더 관련된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좀 알고 가시고 재무제표 뜯어보시고 리포트가 있으면 또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한 또 이슈가 있으면 이슈도 한 번씩 알아보시는 여러분들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뿐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참고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참고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공부하셔서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키우시길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들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주들은 총 정리해서 끝장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 이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방향에서의 종목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종목들, 결국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제가 기존 영상 메타버스 2부 강의에서 해드렸으니까 영상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메타버스 3부 강의 글로벌 대장주는 어떤 종목군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수익의 기운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 이렇게 뿅뿅뿅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하트 뿅뿅 받아가시고 수익 듬뿍듬뿍 또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뿅.